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연구실 석박 통합과정 김진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퀘스천 앤 앤서링 태스크에 있어서 롱텀 메모리를 활용하여 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 더 잘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답변의 정확성을 높이는 메모리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메모리 네트워크 외에 QA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모델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는 메모리 네트워크의 구조를 설명하고 QA 태스크에 있어 메모리 네트워크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A 모델은 스테이트먼트와 퀘스천을 입력으로 받아서 학습하고 앤서를 아웃풋으로 하여 QA 태스크를 해결합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과 같은 스토리의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Where is the milk now 같은 질문에 대해 오피스라는 답을 도출해야 합니다. 만약 RNN으로 QA 모델을 만들면 왼쪽과 같은 스테이트먼트가 입력으로 들어올 때 각각의 단어들이 시간 순서대로 시계열 데이터처럼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질문을 주면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RNN에서는 이 스토리의 각각의 단어를 입력으로 받아서 하나의 스테이트의 히든 벡터로 나타내는데 이를 퀘스천 벡터와 함께 조합해서 적절한 답변을 생성해내야 합니다. RNN은 이전 시간의 정보를 작은 히든 스테이트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x1부터 xn까지의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n이 크다고 하면 RNN의 히든 스테이트는 이 정보를 모두 포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길이가 긴 입력 데이터를 인코딩하기 위해서 바이디렉셔널 RNN을 사용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RNN을 앞방향으로 뒷방향으로 2번 돌리게 됩니다. 정방향 RNN은 원본 문장의 가장 앞의 단어부터 인코더 RNN의 인풋으로 주어지고 역방향 RNN은 원본 문장의 가장 뒤의 단어부터 인코더 RNN의 인풋으로 주어집니다. 이 둘의 RNN의 히든 스테이트를 단순 컨캣하면 히든 유닛은 뒤의 정보부터 앞의 정보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히든 유닛에 이것도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붙인 히든 스테이트는 앞뒤 정보를 모두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메모리 네트워크로 히든 유닛 벡터를 기억 장치 램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입력 문장이 들어오면 매우 많은 단어들이 각 타임스텝마다 들어오게 되는데 이 정보들을 램에 저장합니다. 이때 퀘스천이 들어오면 퀘스천에 알맞는 스토리의 일부 단어들을 램에서 꺼내와서 일부 단어들을 선택하고 선택된 단어들과 퀘스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 네트워크는 크게 인풋 피처 맵, 제너레이션, 아웃풋 피처 맵, 리스폰스 모듈과 메모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I 모듈은 인풋을 내부적인 피처 표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G 모듈은 새로운 인풋을 통해 기존의 메모리를 업데이트합니다. O 모듈은 새로운 인풋과 현재의 메모리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 메모리 값들을 사용해서 아웃풋을 만들고 R 모듈에서는 이 아웃풋을 원하는 포맷의 리스폰스로 만들어줍니다. QA 태스크에서는 이 R이 텍스트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M은 새로운 단어가 인풋으로 들어올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롱텀 메모리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학습과 테스트 모두에 적용되는데 이 학습과 테스트에서의 다른 점은 학습할 때는 메모리와 4개의 컴포넌트가 모두 업데이트되는 반면에 테스트 때는 메모리만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메모리 네트워크는 범용적으로 제한된 모델로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디시전 트리 같은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메모리 네트워크의 컴포넌트로 뉴럴넷을 사용하는 모델, 메모리 뉴럴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텍스추얼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는 메모리 뉴럴넷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 뉴럴넷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I 모듈에서 인풋 텍스트를 받는데 이를 문장 레벨 수준으로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는 사실에 대한 스테이트먼트일 수도 있고 어떤 퀘스천일 수도 있습니다. I 모듈을 통해서 백오브워드로 표현된 문장이 임베딩되고 임베딩된 단어들은 현재 사용 가능한 다음 메모리 슬롯에 저장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 비어있는 메모리 슬롯 n에 현재 인풋을 저장하고 n은 n+1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서의 G 모듈은 새로운 메모리 저장에만 사용되고 이전 메모리들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O와 R 모듈은 인퍼런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O 모듈은 주어진 X에 대해 K개의 서포팅 메모리, 즉 질문과 관련 있는 메모리를 찾아서 아웃풋 피처를 만듭니다. 여기서 K는 최대 2까지 사용했고 K가 2라는 것은 가장 관련 있는 2개의 메모리를 반환하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K1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는 서포팅 메모리를 찾습니다. 인풋과 저장되어 있는 모든 메모리에 대해 각 페어의 매치 스코어를 산출하여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메모리를 첫 번째 서포팅 메모리로 선택합니다. K가 2일 때는 두 번째 서포팅 메모리를 찾는데 이전 이터레이션에서 찾았던 첫 번째 서포팅 메모리와 인풋을 같이 넣어줍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인풋 X 첫 번째 서포팅 메모리와 나머지 메모리 사이의 매칭 스코어를 계산하고 이 또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메모리를 두 번째 서포팅 벡터로 선택합니다. O 모듈의 마지막 아웃풋은 따라서 현재 인풋과 두 개의 서포팅 메모리가 됩니다. 이것이 다음 R 모듈로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R 모듈은 O에서 받은 X, M1, M2를 바탕으로 텍스추얼 리스폰스 R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응답은 K-루프를 돌면서 나온 결과 중 가장 마지막 메모리인 M02를 텍스트로 만드는 방법인데 다시 말해서 가장 최근에 도출된 서포팅 메모리를 아웃풋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문장 반환 말고 정말 정답을 위한 센텐스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R 모듈로 RN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풋 X와 두 개의 서포팅 메모리를 입력으로 받아서 단일 단어 R을 도출하는데 이 단어는 모델이 본 모든 단어를 다음 식에 의해서 랭킹을 매겨서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단어를 R로 내뱉습니다. 이때 W는 딕셔너리에 있는 전체 단어 집합이며 SR은 앞에서와 같이 매칭 점수를 매기는 함수입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인물이 특정 장소에서 특정 행동을 하는 문장들의 집합을 스테이트먼트로 하고 인물이나 물체의 위치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이 논문에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되었는데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스테이트먼트와 Where is the milk now? 라는 질문이 인풋 X로 들어오게 되면
이를 임베딩하고 메모리에 저장한 뒤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모 모듈은 먼저 인풋과 모든 메모리 페어의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X가 들어오기 전 봤던 모든 문장들에 대해 점수를 매겨서 가장 관련 높은 사실인 M51 Joe left the milk 라는 문장을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X와 M51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으로 관련 높은 사실을 찾기 위해서 메모리를 한 번 더 검색합니다. 그 결과 Joe traveled to the office라는 문장이 검색이 됩니다. 이는 조가 우유를 놓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서포팅 메모리와 인풋 X를 받아서 R 모듈에서는 SR 함수를 이용해서 O에서 주어진 X, X와 O1, O2를 인풋으로 받아 정답 단어 오피스를 아웃풋으로 내놓게 됩니다. 스코어링 펑션은 어떤 함수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에서는 스코어링 펑션 SO와 SR이 같은 형태의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들은 임베딩 모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는 n/d 매트릭스로 D는 피처의 수, N은 임베딩 디멘전입니다. 파이 함수의 역할은 원래의 텍스트를 D-디멘셔널 피처 스페이스에 매핑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스코어링 펑션을 살펴보면 원래 텍스트 X를 파이 함수를 통해 피처 스페이스에 매핑하고 이를 U 매트릭스로 임베딩한 결과와 텍스트 Y에 대해서 매핑하고 임베딩한 결과 이 두 개의 내적을 통해서 유사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X와 Y의 유사도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SO 함수에서 디멘전 크기를 딕셔너리에 있는 단어의 크기의 3배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단어는 3개의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파이 Y 표현을 위한 레프레젠테이션이고 나머지 2개는 파이 X에 대한 것인데 파이 X라도 SO 함수의 인풋 아규먼트 단어가 실제 인풋 X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서포팅 메모리에서 온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 이들을 다르게 모델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인풋 아규먼트가 실제 텍스트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서포팅 메모리인지에 따라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비슷하게 SR에 대해서도 디멘전은 3W를 설정했고 SO와 SR에서의 U와 UR은 다른 웨이트 매트릭스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전부 슈퍼바이스 세팅에서 실행을 진행했습니다. 트레이닝 할 때는 인풋과 리스폰스가 주어지며 서포팅 센텐스에 대해서도 어떤 퀘스천에 대한 서포팅 센텐스도 모두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단 테스트에서는 서포팅 센텐스에 대한 라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로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아웃풋인 R과 정답 리스폰스와의 로스이고 마진 랭킹 로스를 사용합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텀은 각각 첫 번째, 두 번째로 선택된 서포팅 메모리에 따른 로스인데 이는 K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텀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위에 보시는 로스식은 K가 2일 때이고 K가 커지면 서포팅 메모리를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로스의 이 서포팅 메모리에 관련된 텀의 개수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3개의 텀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F바, F바-C, 알파는 정답을 제외한 모든 선택이며 감마는 마진을 의미합니다. 마진 랭킹 로스를 사용하면 선택된 메모리와 그렇지 않은 메모리의 스코어 차이가 적어도 감마 값보다 마진값 감마보다 크게 하도록 학습을 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선택된 메모리와 선택되지 않은 메모리의 스코어 차이가 마진보다 작다면 해당 텀은 0이 아닌 양수가 되고, 차이가 마진보다 큰 경우에는 로스 값으로 0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이 로스 펑션은 학습 시 선택한 메모리 또는 리스폰스 MO, MO1, MO2 또한 R과 선택하지 않은 F바, F바-C, 알파에 대한 스코어 차이가 마진 감마보다 크도록 학습시키게 됩니다. 만약 인풋이 문장 수준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단어로 들어오면 어떻게 학습해야 할까요? RNN처럼 단어가 스트림으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단어들이 스테이트먼트와 퀘스천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스테이트먼트고 어디서부터 퀘스천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그멘테이션 함수를 도입해서 인풋으로 단어들의 마지막 시퀀스를 받아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아 세그멘테이션 해줍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세그멘터라고 하는데, 이 세그멘터가 현재 시퀀스가 세그먼트인지 알려주면 여기까지가 문장임을 알고 그 시퀀스를 메모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한 모델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그멘터는 다른 컴포넌트와 비슷하게 임베딩 모델의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그C는 인풋 워드를 매핑하여 임베딩한 값을 그 매핑한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서 계산한 어떤 값이 됩니다. 이 웨이트는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C가 세그먼트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파라미터고, C는 인풋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의 시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세그C 값이 감마보다 크다면 이 시퀀스는 세그먼트로 인식이 됩니다. 트레이닝 셋은 각각의 퀘스천에 인풋 스트림에서부터의 앤서와 서포팅 팩트가 주어진 풀리 슈퍼바이즈 세팅이기 때문에 세그먼터도 슈퍼바이즈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Where is Bill이라는 퀘스천에 대해서 Bill is in the kitchen과 같이 어떤 알고 있는 서포팅 팩트가 있을 때 Bill is in에서 세그먼트 하지 않고 Bill is in the kitchen이 끝나고 해당 시퀀스에서 세그먼트를 하게 됩니다. 이 또한 마진 로스를 사용하는데요. 모든 서포팅 세그먼트 F에 대해서 감마 이상의 세그 함수 값을 반환해야 되고, 서포팅 메모리가 아닌 시퀀스에 대해서는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감마 이하의 함수 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앞선 설명대로 마진 랭킹 로스를 계산하려면 모든 메모리에 대해서 스코어를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장된 메모리가 너무 크다면 저장된 모든 메모리에 대해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은 계산 복잡도가 매우 증가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룩업하는 과정에서 해싱 트릭을 사용해서 속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해싱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임의의 길이 데이터를 고정 길이 데이터로 매핑하는 것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 이보다 작은 크기의 테이블에 이 데이터들을 매핑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시 함수를 통해서 특정 데이터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빠르게 찾을 수 있어 빠르게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게 됩니다. 메모리 뉴럴넷에서 저장된 메모리가 클 때 이 모든 메모리에 대해서 스퀘어 계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해싱을 사용하는 건데요. 인풋 센텐스를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버켓에 해싱해서 같은 버켓에 있는 메모리에 대해서만 스코어를 계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해싱은 버킷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번의 경우 워드 딕셔너리만큼의 버켓을 만들고 인풋 센텐스를 그것과 관련 있는 버켓에 해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인풋 센텐스가 한 번이라도 등장해야 해당 메모리가 고려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데 임베딩된 워드 메터드를 k-means 클러스터링해서 클러스터로 클러스터링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k개의 버켓이 만들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주어진 센텐스가 해당 버켓의 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각 버켓에 해싱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단어의 워드 벡터는 함께 클러스터링 될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에 대한 메모리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K를 정하는 것은 스피드와 어큐러시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는데 K가 클수록 어큐러시는 높아지겠지만 스피드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풋으로 들어와서 메모리에 저장되는 순서, 즉 라이트 타임에 정답이 영향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스페인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와 같은 픽스드 팩트에 대한 퀘스천을 답할 때는 메모리가 언제 쓰였는지가 상관이 없지만 보시는 예시와 같이 Where is the milk now? 와 같이 스토리에 관한 질문을 답해야 할 때는 가장 마지막 메모리에 이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메모리에 기반해서 답해야 하기 때문에 각 메모리들이 언제 쓰였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 라이트 타임을 학습하기 위해서 인풋식 센텐스의 인코딩 값이 메모리 J에 저장되었다면 같은 메모리에 덮어쓰기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했을 때 이 메모리의 인덱스 J를 라이트 타임이라고 보고 이를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절대적인 시간 순서를 고려하는 것인데 스토리 QA에서는 상대적인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와 Y 메모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스코어링 펑션을 정의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스코어링 펑션인데 라이트 타임을 고려한 스코어링 펑션을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주어진 인풋 X에 대해서 이를 서포팅하는 메모리로 Y와 Y 다시 두 가지 메모리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상대적인 시간을 반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걸 고려하게 되는데요. 파이 t x y y y 다시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3개의 피처를 사용하는데 각각 x가 y보다 더 전의 메모리인지 x가 y 다시보다 더 전의 메모리인지 y가 y 다시보다 더 전의 메모리인지를 나타냅니다. 이에 따라 다른 파이들도 3차원이 되고 만약에 이 라이트 타임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들의 피처를 다 0으로 만들어줍니다. 만약 이 스코어 값이 0보다 크다면 모델이 y를 더 선호한다는 뜻이고 더 선호하게 되고 이 스코어 값이 0보다 작다면 y 다시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식을 모든 메모리 i에 대해서
반복해서 위닝 메모리를 계속 갱신하여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본 적 없던 언신 워드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언신,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에서 보로미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언어 모델은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주변의 단어들로부터 그 위치의 단어를 예측하고 언신 워드가 그와 비슷한 단어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 아이디어를 스코어링 펑션에 결합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풋으로 들어오는 모든 단어에 대해 함께 등장하는, 즉 왼쪽 단어와 오른쪽 단어를 백오프 워드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픽처 레프레젠테이션의 차원 D를 기존 3W에서 5W로 확장을 해야 합니다. 각각 앞뒤 단어에 대해 백의 크기 W가 각각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닝 단계에서 각 스텝의 D%의 타임마다 드랍아웃의 형태로 워드들을 전에 보지 못한 언노운 워드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n차원의 임베딩 벡터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컨텍스트로 대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임베딩 모델이 어쩔 수 없이 원래 차원보다 작은 n차원으로 축소된 것이기 때문에 단어의 매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해결책은 x와 y의 임베딩에 관해서 페어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즉 스코어 펑션에 각 인풋의 매핑 결과의 매핑 스코어를 람다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델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araphrase Driven Learning for Open Question Answering에서 소개된 라지 스케일 QA 태스크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1400만 개의 스테이트먼트가 서브젝트, 릴레이션, 오브젝트로 이렇게 트리플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이에 따른 Q가 페어로 존재합니다. 밀른, 어설드, 위니 더 푸 말고도 Sheep, Be Afraid of Wolf 같은 다양한 토픽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Q와 관련된 트리플의 QA 페어와 3,500만 개의 위키 앤서로부터 패러프레이징된 퀘스천의 페어와 컴바인된 데이터입니다. 실험 결과 F1 스코어를 메저로 했을 때 메모리 뉴럴넷의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리를 읽어오는 시간이 메모리 사이즈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1400만 개의 팩트를 모두 보려면 계산 복잡도가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했던 것 같이 메모리 해싱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워드 해싱과 클러스터링 해싱을 모두 이용하였고 클러스터링 해싱에 대해서는 K를 100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워드 해싱을 한 결과 스코어를 계산해야 할 후보들이 13,000개로 줄면서 원래보다 1000배가 줄었지만 F1 스코어는 해싱하지 않은 메모리 뉴럴넷에 비해서 0.1 이상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클러스터링 해싱의 경우 해싱하지 않은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고려해야 될 후보를 약 80배 줄였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도 이와 비례하여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클러스터링 해싱을 진행한 메모리 뉴럴넷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의 QA를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4명의 인물과 3개의 물체, 5개의 방을 사용해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 인물들은 이동하고 물체를 짚고 다시 둡니다. 이러한 행동은 간단한 자동적인 문법을 사용해서 텍스트화됐고, 퀘스천하고 그에 대한 앤서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간단한 스토리에서의 QA 태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태스크의 어려운 점은 물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한 개의 서포팅 팩트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스테이트먼트가 인퍼런스에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밀크가 어디 있는지 찾고 답하고 싶으면 짚고 그 우유를 들어서 이동하고 다시 두는 행동, 그 일련의 과정을 다 이해해야 하고 그들의 상대적인 순서의 영향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7,000개의 스테이트먼트와 3,000개의 퀘스천을 만들었고, 이 데이터에 대한 QA 태스크에 대해 메모리 뉴럴넷 RNN LSTM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퀘스천은 다음과 같이 컴플렉시티를 고려하여 난이도의 차등을 둘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퀘스천의 엔티티가 마지막으로 언급되었을 때부터 과거 타임 스텝을 1과 5로 한정하면, 만약에 리밋이 5면 첫 번째 과거부터 5번째 과거 사이의 그 센텐스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센텐스가 Bill is in the kitchen과 같이 인물만을 언급하고 있으면 인물이 어디 있는지 묻는 퀘스천을 생성하고, 만약에 물체를 같이 언급하면 물체의 장소를 묻거나 인물과 물체를 같이 묻는 퀘스천을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인물만 묻거나 인물과 물체를 같이 묻거나 비포 정보가 들어간 인물에 대한 질문을 구분해서 난이도에 차등을 주었습니다. 인물만 묻는 것이 가장 쉬운 태스크고, 같이 묻고 비포 정보가 들어간 인물에 대한 질문은 어려운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답은 키친과 같이 그냥 간단히 한 단어로 답하는 답과 아니면 어떤 문장을 생성해서 간단한 문법을 가진 문장 답을 생성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인물만을 묻는 태스크에서는 비포 정보 없이 인물만을 묻는 태스크에서는 RNN과 LSTM도 난이도 1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 리밋이 과거 타임 스텝에 볼 수 있는 리밋이 1일 때 RNN과 LSTM도 100%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포가 들어간 인물을 묻는 질문에서는 성능이 많이 하락했고, 서포팅 메모리가 더 과거에 있는 디피컬티 5인 태스크에 대해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RNN의 좋지 않은 성능이 롱텀 메모리를 인코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임을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어려운 레벨, 즉 디피컬티 5 이상의 더 먼 거리의 정보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성능이 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LSTM은 RNN보다 더 과거까지 기억하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더 좋지만 여전히 너무 먼 과거의 문장을 기억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메모리 뉴럴넷은 이런 메모리 리미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RNN, LSTM보다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트 타임을 학습한 메모리 뉴럴넷은 관련 메모리 중 최근의 메모리를 고려해야 하는 비포 질문에서 100%에 가깝게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NN, LSTM, 메모리 뉴럴넷 K가 1인 메모리 뉴럴넷이 모두 잘 해결하지 못한
인물과 물체 모두를 묻는 어려운 질문에서 K를 2로 가지는 메모리 뉴럴넷의 성능이 100%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메모리 뉴럴넷 모델이 K가 2일 때 첫 번째 서포팅 메모리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서포팅 메모리를 선택하는 이 투스테이지 인퍼런스가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언신 워드에 대한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보시는 것과 같이 주어가 이전에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고 테스트하였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에 대해 특정 단어를 전에 본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뉴럴넷은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메모리 뉴럴넷은 A dropped B, A took B와 같이 어떤 발화 형식을 기반으로 언어적으로 간단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모리 네트워크의 일반화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된 월드의 러닝을 리얼월드 데이터와 결합해서 QA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나이브한 셋업을 구현했습니다. 바로 이 간단한 다이얼로그와 라지스케일 QA 데이터 각각에 의해 학습된 모델을 결합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그중 높은 점수의 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메모리 뉴럴넷 시스템은 일반적인 논리지 질문과 간단한 다이얼로그와 관련된 스페시픽한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질문 모두에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잘 대답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지금은 각각의 모델이 예측하고 선택하였지만 후속 연구로는 하나의 모델이 태스크를 직접적으로 멀티태스킹하게 할 수 있는 등의 두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QA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메모리 네트워크를 제안한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이 메모리 네트워크가 더 어려운 QA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장 구조와 더 많은 동사 명사를 가진 복잡한 태스크에서의 성능도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 논문에서 학습한 메모리 뉴럴넷은 서포팅 팩트에 대한 라벨이 다 붙어 있어서 이를 학습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셋은 이러한 서포팅 팩트에 대한 라벨 없이 퀘스천과 앤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좀 더 완화된 슈퍼바이즈드 세팅에서의 성능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메모리 네트워크는 QA 외에 다른 텍스트 태스크에도 사용될 수 있고 롱텀 메모리가 필요한 다른 도메인에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논문은 이와 같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